예, 안녕하세요. 스마트셔의 주신영입니다. 예, 저는 비주얼 C#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윈도우 폰이나 윈도우 스토어 쪽으로 해서 발표들을 주로 했었고 그쪽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갑자기 이쪽 라즈베리 파이하고 사물통신, 사물지능통신 뭐 이런 식으로 IoT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 폰이 나오는 한 3년 전쯤에 정부 지원을 좀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폰 관련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3년 정도를 윈도우 폰하고 윈도우 스토어 앱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앱들 저희가 개발했던 앱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쪽 얘기를 했었고 3년간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관련된 것들을 주로 서비스 개발이나 또는 앱 개발 관련된 이슈들로 발표나 컨설팅 같은 걸 좀 다녔고요.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그 M2M 쪽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M2M, 지금 사물통신 쪽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거의 그쪽에서 많이 오게 될 텐데요. 그 M2M, 사물지능통신, 사물통신 이쪽 일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서비스 이쪽을 구현하실 때 어떻게 구현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오늘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IoT라고도 하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그림 복잡하죠. 사실은 개발자 입장이나 기술자 입장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있고 주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클라이언트 단의 앱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심플하게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뭐 정의를 굳이 내리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쪽을 해보면서 지금 여태까지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디바이스에는 센서가 있는 게 거의 주요 핵심인데요. 이쪽에서는 센서로 인해서 편리해지는 생활, 나의 생활 패턴이 편리해진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최소 7가지의 센서가 있고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미 조금씩이라도 편리한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 속에도 센서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같이 엮어드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동하고 그리고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 빅데이터라든가 뭐 NFC, 근접통신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쪽하고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라고 많이 표현했었죠. 이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정부 과제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했고 USN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서비스나 생활 환경이나 그리고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이 융합되고 이제는 그냥 센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리고 그걸 여태까지 발전한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그냥 데이터가 많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 갖고 사람들한테 좀 더 다른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이렇게 해서 그거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IoT도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쪽을 한 6년 전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스마트폰 쟁이로 좀 생활을 했었는데 6년 전쯤에 한 3년 동안 2008년부터 한 2010년 사이에 정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할 때는 IP USN이었죠. IP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IP USN 쪽으로 과제들을 좀 같이 했었고요. 한강 반포지구 뭐 이쪽에서 IP 카메라나 이런 것들 사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춘천에 SKT가 M2M 플랫폼, 이동통신망이 M2M 플랫폼 쪽에, IoT 플랫폼 쪽에 상당히 많은 걸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디바이스를 정부 과제나 이런 걸로 하시게 되면 이동통신사의 이런 정책들이나 그리고 연계하는 것들 같이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 춘천 사업을 하면서 SKT의 M2M 플랫폼을 연동했었고요. 저는 주로 이제 플랫폼 쪽보다는 이제 미들웨어 쪽으로 했었죠. 센서들이 여러 제조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패킷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하고 연동해주고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SKT가 M2M 플랫폼을 이 당시에 아마 두 번째로 구축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걷기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걷는 그 구간에다가 센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만보계를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렇게 생긴 만보계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고요. 만보계를 지급을 해서 그걸 들고 다니다가 평상시에는 그게 센서가 알아서 체크되다가 어느 구간을 지나가면 센서가 그 값이 이제 M2M 플랫폼으로 SKT에 올라가서 그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가져오고 그거 갖고 통계를 내주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었었죠. 이것도 정부 과제였었는데요. 당시에 SKT가 소켓통신으로만 이용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플랫폼 오픈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 나오는 그런 트렌드, 그런 기술들도 많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그때 춘천 사업할 때 만보계 했던 건데 크기가 이제 스마트폰 한 3.5인치 정도 크기에 상당히 크죠. 그 크기에 무게도 그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이폰 3GS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였죠. 이후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3GS 나오고 옴니아 갖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한 그 무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뭐 기술적으로는 더 줄일 수는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 안에 다 넣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긴 했는데요. 요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요즘에 나오는 위딩스사에서 나오는 뭐 만보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상당히 작습니다. 요만하고요. 요 집에 복잡한 데다 놔두면 어디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강릉 사업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나왔었는데 뭐 이 외에 몇 가지를 더 하긴 했지만 큰 것들만 보여드리면 강릉 사업 때 LG U 플러스 M2M을 제가 연동했었습니다. KT가 두 번째로 M2M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례를 만들어 갔었고요. LG U 플러스가 좀 마지막으로 해서 한 2010년 정도에 이걸 연동을 했었죠. 이때 LG U 플러스는 소켓통신하고 자바로 서버를 구축해서 소켓통신하고 SOAP까지 서비스를 지원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 나오는 그림 보고 이쪽은 스마트폰 때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변화되겠구나. 지금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정부 과제나 이쪽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그리고 통신사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름 되게 많죠. USN, 뭐 RFID USN, IP USN, WSN, 사물통신, 사물지능통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M2M하고 이제 IoT 쪽으로 사물 인터넷이죠. 이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흘러왔고 정부에서도 되게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 보고선 변화되는 걸 보고 이쪽이 많이 변화되겠구나. 기술적인 것도
씨뿔뿔 같고 소켓 통신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앞으로는 변화될 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윗분들한테 제안을 했었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스마트폰 연기하는 그림을 미리 좀 해보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먹히진 않았었고요. 스마트폰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와서 창업을 좀 하게 된 거였었고요. 뉴스에서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숭례문 화재 있었고요. 방화사건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백운사에서도 화재가 있었고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과제 사업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M2 플랫폼 같은 걸 하면서 이런데 화재 나지 않게 센서를 많이 구축하고 IP 카메라를 이렇게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미리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아마 지금 화재 났던 곳에는 이미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그때 저는 4대강 살리기가 초반에 이제 대우나 때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이 이제 막 바뀔 때 초반에 이걸 보고서 저는 이제 뭔지 잘 몰랐었죠. 잘 모르고 발표를 갔었는데 저희 이제 부장님이 발표하실 때 가서 도와드리느라고 발표를 하러 갔었는데 그림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막 센서 네트워크를 막 깔아갖고 USN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엄청 크게 대두가 될 줄 알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땅만 팠죠. 사실 이게 땅만 아파고 이런 것들을 사례를 만들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질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으니까 사례로도 될 수 있고 정말 뭔가 되는구나 라는 게 됐을 텐데 좀 그렇고요.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민영화, 무료 민영화 관련돼서 뭐 핫 이슈죠. 거기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의료 진료입니다. 원격 의료 진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서나 데이터를 항상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다. 어디에서나 라는 전제를 깔아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동통신망밖에 없죠. 어디서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지에 있든 간에 이동통신망한 게 없고요. 그래서 이쪽 원격 의료 진료 쪽에 이동통신사가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이동통신사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망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 M2M은 차라리 뭐 단어 자체도 그렇고 그 의미 자체도 인터넷이 항상 연결될 필요는 없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IoT는 자체가 인터넷이 들어가 있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커넥티드, 연결된 세상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스나 뭐 해서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된다 라고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동통신망밖에는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와이브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요런 그림은 국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M2M이나 IoT 쪽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컨퍼런스 쪽에 발표하는 걸 보면 외국에서도 이 이동통신망에서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KT 이모 자료, LG U 플러스 자료인데요. 이 이동통신사에서 M2M 플랫폼이 나오면 좀 더 큰 과제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를 막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정부 쪽 과제를 엮는다든가 또는 이제 뭔가 사례를 만드시게 되면 이동통신사 쪽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커지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쪽에서는 이 영향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말인즉슨 오늘 얘기할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에서도 이 이동통신사의
모뎀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동통신사의 모뎀을 연결해서 라즈베리파이에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IoT에서 중요한 센서 쪽을 좀 알아볼 텐데요. 센서는 한국어로 뭐 번역을 하자면 감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 감지기, 감지기죠. 뭐 여기도 감지기 있을 텐데요. 센서는 입력 장치입니다. 또는 출력 장치죠. 스마트폰에서 근접 센서 이용해서 내가 전화 받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센서는 일반적인 입력 장치나 기술적으로 볼 때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에 비해서 자동화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입력 장치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스마트폰 또는 저도 지금 윈도우 8.1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8.1 장비나 스마트폰 이런 거 쓰시다 보면 이제 터치가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사의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것도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하니까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는 터치 모니터 갖고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터치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면 터치가 되는 그렇게 터치가 이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터치도 입력 장치죠. 입력 센서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에 광고를 하자고 해서 제가 여기다 놔둔 건 아니고요. 이 광고 카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좀 써놨는데요. 숨겨진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며 삶을 더 편리하고 쉽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안에는 최소 7가지 이상의 센서가 있습니다. 7가지 이상이고요. 지금 여기도 보이는 것도 꽤 있는데 카메라도 센서,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GPS. 요거를 그냥 센서라고 하지 않아도 자이로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그리고 액셀러미터 가속 센서죠. 이런 것들까지 되게 많이 센서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 요즘엔 지문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되고 있죠. 가속 센서랑 그 다음에 자이로는 삼축 또는 자이로는 이제 회전까지 해서 좀 더 정밀한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움직임, 사용자의 움직임을 캐치해낼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8.2 태블릿 장비 이런 거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가로, 세로 내가 설정 가로로 터치해서 가로로 가라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그냥 가로, 세로 자기가 알아서 화면이 전환되죠. 이미 그렇게 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자기 센서, 이런 나침판 이런 거 구현하기 위한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맵이나 또는 이렇게 그 AR 쪽에서 사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접 센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면에 가까워지면 전화가 왔을 때 화면에 가까워지면 사실은 여기다 대는 것 자체가 터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그냥 딱 되면 이 자체로 그냥 통화가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전화 오면 그냥 받죠. 받으셔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있죠. 이게 만약에 전화가 끊어지면 이 근접 센서가 잘못된 거니까 에이스를 가시면 되고요. 예,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션까지도 캐치해내는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앞쪽에 조도 센서도 있는데 조도 센서를 이용하면 뭐 이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화면 밝기 조정 이런 거 해놓으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거나 저녁이 됐을 때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어두워진다든가 또는 이런 맵에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생활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전에 김영욱 부장님이 발표하셨던 윈도우 8.1에서 센서 관련된 발표 자료 올라와 있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 윈도우 8.1 뿐만 아니라 윈도우 폰도 이 센서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심플하게 API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이 태블릿 장비가 8.1인데요. 이 조도 센서가 앞에 달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조도 센서를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렇게 가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키보드에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네, 아쉽네요. 자, 뭐 IoT의 사례라고 계속 볼 수는 없겠지만 센서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생활 속에는 센서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문. 여러분들 그냥 자동문 그냥 걸어가다가 문이 열리는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리바게트 뭐 이런 데서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미 그렇게 편리하게 쓰고 계시죠. 화재 감지기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센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이 자동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센서들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같은데 이런 거 사람을 인지해서 이제 타이머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저녁에 어두울 때를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까지 캐치하는 거죠. 계단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계단이나 출입문에 많이 쓰여지죠.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인데요. 센서가 두 개가 있어서 두 지점 사이를 속도 계산을 해서 속도를 캐치해서 카메라 찍는 요거는 이제 좋은 사례라기보단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센서가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는 센서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 타워 주차장 이런 데서 센서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시면 마트에 자동차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몇 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차량의 위치마다 센서 갖고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버스에는 대부분 특히나 수도권에는 이 GPS가 버스에 다 탑재가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가 날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쓰고 계시고요. 뭐 요거 자체가 IoT 좀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빅데이터 사례로 서울의 버스 이게 거기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마이닝해서 그거 갖고 뭔가 통계치를 내고 그걸 다시 또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IoT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주제인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라즈베리 파이는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에 라즈베리 파이에는 입출력 포트가 있어서요. 거기다 이제 센서를 연동해서 그 자체가 이제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만든 싱글 보드 컴퓨터고요. 여러 가지 리눅스 배포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를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제공하고 있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게 맞겠죠. 개발 툴이라. 그리고 GPI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SPI 통신, I2C, 그 다음에 UART, 시리얼 통신 같은 거 할 수가 있고요. CSI라고 해서 카메라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전용 쓰는 카메라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터치 모니터를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A, B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메모리, 램하고 그리고 이더넷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요건 B 모델인데요. USB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더넷 포트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물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관련된 컴포지트, 오디오, 그다음에 SD카드. SD카드를 이용해서 OS를 여기다 올려서 바로 OS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MI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원은 마이크로 USB.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그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리눅스 배폰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PC입니다. PC에다가 입출력 포트가 있는 거죠.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싸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될 수 있는 PC라고 볼 수 있는데요. PC라서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설치는 했을 텐데 여러분들 PC 사용할 때 최소한 설정할 때는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하잖아요.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선 랜이 B 모델에 있긴 하지만 그 요즘에 되게 작게 나오는 USB 무선 랜 카드 있잖아요. 10,000원 정도 되는 그거 제가 몇 개를 테스트해 봤는데 웬만하면 다 USB 그거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결하시면 와이파이로 해서 무선, 지금 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장비도 지금 에그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동굴도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동굴도 뭐 조그만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10,000원 정도 되죠. 그것도 연결해서 블루투스 통신도 가능하시고요. 이게 이제 개발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도 이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기본으로 제공한 OS 중에 엑스박스 미디어 센터, 엑스박스 쪽에서 초반에 오픈소스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OS 복사하셔서 SD카드에다가 바로 꽂으면 이렇게 미디어 센터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TV에다 연결해갖고 영상, 영화 같은 거죠.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 콘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최근에 뭐 매킨토시 클래식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도 있더라고요. 뭐 RC카 같은 거 개발해서 입출력 포트로 개발해서 센서랑 연동해서 이런 거 쓰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카 오디오. 제 차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걸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즈베리 파이는 터치가 된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터치해서 쓸 수 있는 카 오디오입니다. 예, 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싱글보드 컴퓨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두이노가 이쪽을 많이 거의 대세처럼 정리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거기 아두이노는 OS가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같이 OS가 설치된 두 개의 장점들을 섞어서 뭔가 하나씩 더 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텔에서 최근에 갈릴레오, 요 모바일 CPU라고 하는 SoC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 갈릴레오에서 사용을 해서 갈릴레오 보드를 하나 내놨죠. 그리고 최근에 에디슨이라고 해서 발표했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D 카드 형태입니다. 크기가 그만하고요.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PU를. 요건 암 계열이 아니죠. 인텔이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이 지금 보시면 유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갈릴레오도 그렇고 아두이노의 요 입출력 포트하고 똑같은 포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아두이노의 확장 보드 같은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이렇게 섞어놓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섞어놓는 게 싱글보드 컴퓨터가 나오는 대세고요. 킥스타터 같은 곳의 디바이스들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그 개발 툴 IDE가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게 대세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까지 지원하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얘도 두 개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OS 설치는 되게 심플합니다. 요즘에 리눅스 설치 한번 해보셨으면 뭐 리눅스 사이트에 딱 들어가보면 특히나 많이 쓰는 리눅스 사이트, 되게 많이
사용자들이 많은 그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가상 머신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미지도 제공하고, 그리고 SD카드에다 올리는 거, 뭐 USB에다 올리는 걸로 해서 버전을 따로따로 배포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리눅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OS가 설치가 많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OS 설치를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저런 게 뭐 뉴, 아웃 오브 이런 것 뭐 제공해주는데 저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로우 이미지가 있어요, OS. 그걸 그냥 받으셔서 윈32 디스크 이미저, 뭐 맥에서는 좀 다르겠죠, 쓰신다면. 여기서 그냥 오픈해서 그 이미지 오픈해서 라이트 하면 됩니다. 라이트 하면 SD카드, 당연히 SD카드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냥 라즈베리 파이에다 꼽으면 그냥 부팅이 됩니다. 요거 대신에 이제 라이트 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S가 이 SD카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SD카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개발 툴이나 이런 거 좀 편한 거, 무겁고 좀 편한 것들 쓰시려면 이게 많이 중요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데비안 계열의 라즈비언입니다. 요즘에 우분투 덕분에 이 데비안 계열 쪽이 사용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D카드에다 이거 그냥 복사만 하시고 라이트 하신 다음에 그냥 라즈베리 파이에다 꼽으면 바로 이렇게 부팅 화면이 뜹니다. 그냥 초반에 설치할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요. 다 부팅이 다 되면, 초반에 부팅이 다 되면 이렇게 설정하는 창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 관련된, 키보드 관련된 설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텔넷 같은 것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텔넷 그냥 여기서 설정만 하면 뿌띠 같은 걸로, 제가 좀 이따 뿌띠 갖고 보여드릴 텐데, 뿌띠 같은 뭐 텔넷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갖고 접속해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키보드 물려 있으면 그냥 ESC 딱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X 윈도우 띄우는 거죠. 딱 하면 이렇게 라즈비언이 X 윈도우가 뜹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만 보시면 뭐 15분이면 충분히 다 오실 수 있는 단계고요. 익숙한 윈도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CSI라고 하는 카메라,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유두나 갈릴레오에서도 요 카메라 CSI라고 인터페이스가 써 있어요. 저도 테스트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쓰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바로 물려서 뭐 오픈소스 쪽에서 IP 카메라나 스트리밍 서버 같은 걸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라즈베리 파이에 입출력 포트가 있는데 GPIO라고 하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센서를 연동해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사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입출력 포트는 여기에 이렇게 점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확대해 놓은 건데 I2C, UART, SPI 통신들, 요거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미리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비전 2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5V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V가 있고 5V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 5V를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요거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사실 때 3.3V에서 5V 대역을 지원하거나 뭐 3.3V 라즈베리 파이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쓰셔서 그거 갖고 연동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장치가 없다는 건 센서를 잘못 물리면 라즈베리 파이가 빠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몇 개 테스트 해보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통신 중에 I2C는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리눅스 명령어죠. 설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리부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파이썬. 라즈베리 파이의 뒤에 파이가 파이썬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즈비언 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공하는 OS를 설치하시면 개발 툴이, 파이썬의 개발 툴이 두 가지 버전으로 아마 요즘에는 나와 있을 거고요. 최근 거는 2.7.3, 3.2.3 버전에 해당하는 그 개발 툴이 있을 겁니다. 그냥 뭐 따로 설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파이썬 실행해서 이런 쉘 실행한 다음에 뉴에서 코딩하시고 그냥 런 하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다만 GPIO 관련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어로 실행하실 때는 sudo python namepy.py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샘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이썬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 GPIO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모드를 설정합니다. GPIO 설정하고 지금 제가 요건 샘플은 LED 두 개를 껐다 켰다 하는 건데요. 지금 두 가지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LED가. 그래서 아웃으로 설정했죠. 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입력받은 거고 LED는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아웃으로 하고 그다음 true, false 이렇게 주면 얘는 지금 한번 깜빡하고 말 겁니다. 이 부분 파이썬에 대한 거는 뒤에서 이제 김혁 부장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뭐 설명드렸듯이 얘는 자체가 라즈베리 파이는 PC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파이썬을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와이어링 파이라고 해서 C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갖고도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요. 얘는 이제 다만 이제 설치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GCC 갖고 컴파일 하는데 요거는 미리 설치는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와이어링 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C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하는 언어마다 GPIO 관련해서 포트가 조금씩 넘버가 이렇게 번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한 요 명령어 쓰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와이어링 파이 샘플 보여드릴 텐데 얘가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고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while 문에서 반복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얘도 와이어링 파이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셋업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설정하고 단계는 다 똑같죠. 그래서 라이트 켰다 껐다 딜레이 1초 동안 하는 샘플 예제이고요. 이 와이어링 파이는 C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C++에서도 가져다 쓰실 수 있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C샵에서도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 IO 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플한데요. 테스트 해보실 때 센서가 이상이 없는지 미리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 자체로도 되게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그냥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같은 와이파이 망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LED를 켰다 껐다 테스트 같은 걸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IP 기본이 8000번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IP로 치고 들어가서 8000번 포트로 들어가면 웹페이지가 떠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기본이 저렇게 돼 있고요.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라즈베리 파이가 서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격에서 와이파이에서 접속해서 REST로 API 연동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을 이미 그 안에서 프로토콜을 다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고 I2C나 SPI 관련된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제가 여기에 액으로 같은 망에 지금 물려놨고요. GPIO 헤더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였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코드들 몇 개 코드를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입출력 포트가 2인지 아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LED를 여기 23번하고 24번에다 물려놨습니다. 아웃으로 해놓고 얘를 딱 키면 LED가 켜진 거 보이시죠? 이거 끄고 얘도 켜고 끄고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켜놓으면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하실 수가 있고요. API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REST 웹 서비스 통신으로 웹 통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치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봐서 그냥 미리 선 공유만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같은 와이파이 망에 있으면 비주얼 GDB라고 하는 요 이제 개발 툴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디버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라즈베리 파이는 어떤 언어를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가 그냥 PC이니까요. 저는 이제 주로 C샵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C샵을 사용했던 내용들을 좀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게 될 텐데요. 모노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모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유럽 표준 기술 규약에 게다가 .NET 프레임워크 관련된 문서를 규약에다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로 보고서 구현한 오픈소스입니다. 리눅스하고 BSD, 다음 맥 OS X, 오픈 솔라리스, 윈도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노에서 그 모바일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걸로 개발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프로젝트가 제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OS, 안드로이드, 맥 스토어에다 바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쪽은 유료긴 한데 툴이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마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요즘에 캐주얼 게임 개발하시면 3D 같은 거 개발하실 때 대부분 유니티 많이 사용하시죠? 국내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티가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뭐 이렇게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위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게임을 만들어서 바로 올리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반이 모노입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설치해 보시면 유니티 설치하면 바로 모노 개발 툴이 거기 깔리고요. 같이 깔립니다. 그리고 C샵으로 개발하는 게 기본이고요. 뭐 몇 개 언어를 더 지원하긴 하는데 C샵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하실 때 라이브러리나 엔진 만드실 때 모노 게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노는 C샵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노는 설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명령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명령은 심플합니다. 요거 하나면 돼요. 사실은 라즈비언 기준으로 OS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모노 런타임만 까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다 스크립트로 해서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IDE 관련된 거 모노 개발 툴 IDE 개발 툴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명령어로 CS 파일, C샵 파일일 때 명령어로 컴파일하는 건 요거고 그 다음에 실행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 개발 툴은 기본적으로 모노 디벨롭이라고 해서 개발 툴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랑 단축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사하고 환경도 되게 비슷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툴 자체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거에 이제 모바일 개발하기 위해서 좀 정리된 게 제마린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존부터 모노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윈도우에서 개발하실 때 있었고, 그리고 제마린에서는 이쪽까지 다 지원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마린을 이용하시면 C샵으로 갖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 관련된 거를 최근에 라이브러리를 이제 통합해서 그러니까 윈도우 폰, 윈도우 스토어, 그리고 실버라이트까지 개발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통합해 놓은 게 있는데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여기서도 제마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폰, 안드로이드 개발하실 때 제마린 쓰시면 그 노하우를 그대로 윈도우에서 C#으로 개발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마린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모노 베이직 코드는 헬로 윈도우 베이직 코드는 이렇게 있고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뭐 베이직 코드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C에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 GPIO로 컨트롤하기 위한 와이어링 파이라는 거, 그거를 단넷 버전으로 누가 이렇게 랩핑해 놓은 거예요. C 라이브러리니까 그냥 랩핑해서 C샵에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쓰시기 전에 요거 이렇게 한번 명령을 쳐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는 아까 와이어링 파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그냥 컨버팅한 건데요. 보시면 C# 문법이긴 하지만 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설정하고 LED ON, OFF가 while문 도는 네, 비슷하죠. 많이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라즈베리 파이 관련된 거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지금 저희는 사물 인터넷 쪽을 하고 있으니까 M2M하고는 다르게 이 IoT는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또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하셨던 걸 요거를 물론 소켓 통신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웹 서비스나 이런 걸 구현해 놓으신 거에서 같이 어떻게 연동하시면 되는지 설명드리게 될 텐데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같은 스타트업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성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비용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겠죠. 서버를 사고 서버에다 OS를 깔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셋업하고 최적화하고 거기다가 웹서버 올리고 물론 소켓 통신하면 그냥 그 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소켓 통신하려면 또 여러 가지 미리 개발하실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쪽에서 또 최적화하셔야 되고 웹서버에다가 개발해서 올리고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망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인터넷망이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애저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지스파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창업 3년 내에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받으셔서 비스파크 인증 받으시면 거기서 그 애저를 연간 400만 원 정도 이상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매달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저에는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 데이터베이스, 뭐 블랍, 그다음 가상머신, 하둡, 뭐 이런 키워드, 요즘에 핫한 키워드들이 다 이미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좀 편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인증,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것도 개발하시기에 편하게 SDK를 iOS하고 안드로이드까지 다 제공하고 있어요. 자, 애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아래 이런 부분이 초반에 시작하실 때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뭐 개발은 바로 그냥 개발해서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지만 이제 어쨌든 웹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ASP.NET이라는 웹 개발, 웹 구현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왼쪽 이 부분이 사이트 부분이죠. 사이트를 구현하실 때, 웹사이트, 홈페이지 구현하실 때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저희는 오늘 알아볼 거는 이 웹 API하고 시그널 R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부분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요거는 저번 달인가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크데이터 미니 토요일 세미나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키워드만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ASP.NET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웹 API는 뭐 오픈 API, 그래서 뭐 포탈이나 정부에서 공공 API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이걸 구현하실 때 대부분이 RESTful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RESTful이 대세고요. 제가 LG 플러스 4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할 때 LG 플러스가 소켓하고 SOAP을 지원하고 해서 SOAP이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SOAP보다 REST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API 연동해 보시면 아마 REST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웹서버에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셀프 호스팅이라고 해서 그냥 클라이언트 앱에서 여러분들 개발하시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셀프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개발할 때 거기서 서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셀프 호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웹은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건 사물 인터넷인데, 요 웹 API는 웹의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요청, 응답 그렇게 되어 있죠. 오픈 API 개발하실 때 사용해 보셨으면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는 응답인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LED 제어를 했었죠. 요거는 제어를 하려면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라즈베리 파이에. 그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웹 쪽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그 중에 하나가 ASP.NET에서 시그널 R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메시지 가능하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걸 실시간성으로. 그리고 뭐 기존에 요거는 기본이 웹소켓으로 개발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 웹소켓은 아직 HTML5에서 표준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브라우저에서나 요거 갖고 다 할 수 있다라는 보장성이 아직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의 웹 쪽에서 이런 기술들 다 엮어서 그 클라이언트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시그널 아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Node.js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SDK를 윈도우 스토어, 윈도우 폰,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제마린 쪽에서 모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셀프 호스팅이 됩니다. 자, 샘플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서비스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앱 쪽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에서 앱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세 개의 쪽을 구현하는, 제가 지금 키워드들 쭉 설명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틀었고요. 일단 서비스를 구현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예, 제가 아까 ASP.NET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자, C# 선택했고 웹을 선택했습니다. ASP.NET 웹 어플리케이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세미나 자료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들 많이 나올 거고요. 제가 이름을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API를 선택하게 되면 MVC하고 웹 API가 선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자체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냥
프로젝트 선택해서 실행만 했습니다. 여기서 API 쪽을 가보시면 웹 API가 이미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문서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피들러로 패키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미 제이슨으로 이렇게 값이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레스트 섭스가 이미 된 거고요. 이걸 이제 서버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 컨트롤러 쪽에 밸류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 get으로 해서 지금 제가 API 밸류로 해서 아무것도 뒤에 설정을 안 했으니까 get이 호출이 된 거죠. 밸류가 이렇게 값이 1, 2로 해서 제이슨으로 값이 넘어온 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다 지우고요. 심플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데이터를 하나 여기에 온도 센서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하나 지금 선언해놨는데 스태틱으로 해놨어요. 물론 스태틱으로 하는 거 권장하진 않죠.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get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 물론 포스트나 뭐 이런 걸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get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애저에다가 배포를 하나 해놨는데요. 네, 애저에다가 배포를 해놨고요. 코드를 보시면 이 밸류 값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을 때는 get으로 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받을 때는 이 스태틱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set 두 가지를 지금 구현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애저에다 올려놓은 이 사이트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레스트풀이 이미 구현된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XML 또는 JSON으로 반환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쪽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거는 윈도우 스토어 앱이에요. 그래서 받는 부분인데요. 제가 배포한 사이트고요. 테크데이즈 서비스라고 배포를 했습니다. get으로 받고 API의 value 아까 주소창에 친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값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스토어뿐만 아니라 REST API는 당연히 다른 플랫폼이나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 또는 웹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스태틱으로 변수 하나 선언한 걸 값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값을 올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텔레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값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코드는 이렇게 프로젝트는 바로 여기서도 불러오시고 개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라즈베리 파이에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C#으로 개발하실 때. 와이어링 파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심플합니다. 코드가 요게 DLL이고요. 코드가 그냥 와이어링 파이 있는 걸 불러와서 그냥 랩핑해 놓은 거예요. 쭉 랩핑만 하고 있죠. DLL 임포트 하고 있고요. 이걸 가져다 쓰실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 모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LED
제가 LED를 킬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에 이미 올려놓은 거에는 그 서비스 쪽으로 올리는 걸 지금 구현을 다 해놨고요. 레스트로. 그래서 제가 아까 명령어 보여드렸었죠. 모노의 device.exe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미 실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이 온도 센서를 해서 온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센서를 잘못 샀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제를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LED가 나오고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죠.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라즈베리 파이는 그 자체가 그냥 PC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시던 상관이 없고요. 개발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서비스 쪽입니다. 서비스하고 플랫폼. 이 서비스하고 플랫폼 쪽에서 데이터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내주고 그냥 클라이언트로 주면 된다. 제가 심플하게 보여드렸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 제가 생활 속 센서 설명드렸는데 출입문에 있는 거 센서 입력값 갖고 오는 걸 라즈베리 파이로 갖고 오는 건 상당히 되게 쉽습니다. 그 센서 사는 것도 되게 저렴하고요. 그 연동해서 만약에 뭐 커피숍 같은 데다가 그걸 연동을 한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에다 바로 물리시면 GPI로 물리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출입할 때마다 그 카운트를 세서 그 카운트를 그냥 통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할 수 있겠죠. 몇 시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온다. 또는 매출하고 그 시간대에 비교해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왜 안 팔릴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IoT의 주요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게 사물 인터넷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내부에서 계속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 쪽하고 이 소프트웨어 쪽을 준비를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디바이스를 만들고 계시다면 저희하고 상생하는 그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